주말 아침 병원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몇 시부터 나오셨던 거예요? 전 첫인데 주변에 있는 데들은 그 6시에 가야 웨이팅을 할 수가 오픈을 할 수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왔어요. 명품 매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오픈런. 어느덧 소아과 진료의 필수 관문이 됐습니다. 소아과 의사를 만나기 위해 잠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 접수 후에도 긴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아이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 먼 곳에서 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전 시간에만 300명이 넘는 환자가 몰렸습니다. 저희는 충남은 다 오고요. 뭐 서산, 당진, 홍성, 무슨 태안 이런 데가 좀 먼데 그렇고 서울에서 입원한 데서 여기까지 날라온 일도 꽤 있어요. 네. 사실상 지역 내 응급실 역할까지 도맡게 된 2차 병원. 종합병원 못지않은 시설도 갖추게 됐습니다. 음압기 들어있고 전부 이쪽은 다 음압기 들어있어요. 이 음압기를 그 코로나 때문에 사서 여기다 다 장비 다 넣은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위기를 버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직원 수는 모두 80여 명. 환자보다 직원이 많은 날이 많았습니다. 2020년도, 21년도가 아마 최고로 안 좋았었는데 하루에 환자가 뭐 10분의 1로 줄었고 나중에 보니까 급여를 줄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이 돼서 9개월 동안 해서 돌아가면서 유급휴직하면서 전 직원이 9개월 동안 고용유지 장려금 받았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이미 망했을 거고. 이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남들이 다 없어져서 슬픈 얘기인데 그때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환자 보는 거예요. 소아과는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진료 과목입니다. 진찰 수익이 60% 수준으로 감소하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업하는 소아과는 줄어들고 5년 사이 사라진 소아과는 500여 곳에 달합니다. 오늘 아직 그래도 간판이 나와요? 예, 간판이 아직 띄었는데 벽에 조금 붙어있는 이름이 있네요. 이종원 소아청소년과 저희 간판입니다. 간판 떼실 때 기억나세요? 네, 기억은 나죠. 좀 많이 섭섭은 했는데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25년간 동네 아이들을 돌봤던 이종원 원장. 지난 6월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다 지출을 하고 제 급여가 나와야 되는 게 잘 안 나왔던 거는 한 2, 3년 전서부터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청구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 이제 나머지 예방접종 약값하고 행위료 그걸 보통은 한 6, 700만 원 됐었는데 마지막 달에는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달은 그렇게 적자를 보고 끝냈습니다. 진찰 수익이 감소하면서 직원들 인건비와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 주변의 학생 수마저 줄어들어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5년간의 개업 생활이 주마등처럼 확 스쳐 지나가는데 시대가 변하고 내가 뭘 대처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아이들 출산율 감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구쟁이 쌍둥이를 키우는 윤주 씨. 지난 4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주말 지방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발이 확 미끄러지면서 상에 이렇게 눈가를 찐 거예요. 근데 살짝 찐 줄 알고 이렇게 이렇게 피를 이렇게 멈추게 했는데 계속 피가 나더라고요. 아이의 눈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됐다는 엄마. 당장 병원부터 수소문했습니다. 처음에 119에 전화를 했던 게 29일 1시 11분이에요.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외과에 대해서 좀 안내받고 이동을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훈 쪽에서는 없고 청주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119 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없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인 집 근처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또다시 119의 안내를 받아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상처를 꿰맸습니다. 정말 병원이 많은데 이 중에 내 아이가 다쳤는데 이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정말 이 거리 안에 한 분도 안 계신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제발 다치지 마라. 아이를 정말 그렇게 키우면 안 되거든요. 정말 호기심 많게 키워야 되는데 또 다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조사에서 골든타임 1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소아중증 외상 환자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어린이 환자가 목숨을 잃는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 실려 2시간가량이나 떠돌다 숨진 사건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치료 적기를 놓쳐 목숨을 잃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응급병상 부족한 거 아니고 시설이 부족하거나 병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할 사람이 모자라니까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24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는 거죠. 소아과 의사 부족의 여파, 환자들이 밤거리를 떠돌게 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KBS 봤는데요. 소아 담당 선생님이 있는 응급병원을 찾아오는 게 좀 어려웠어요. 모든 병원에서 전화 다 알아보고 그러다가 결국 119에 전화해가지고 강동구에서는 소아 응급실이 없고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강동병원을 갔다가 여기를 온 거거든요. 처음에 거기서는 치료를 못 받으신 거예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소아 의료 체계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상급 병원의 과부하로 2차 병원까지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 과연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들의 현실은 어떨까? 이른 시각부터 만석인 대기실. 위중한 환자들이 늘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이 많이 나면은 반응성 간염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간 기능 검사 수치가 약간 올라갔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HbA1c가 네. 왜 이렇게 높지? 저기 검사 다시 결과 봐야 되겠으니까. 안녕하세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상태가 나빠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네. 쌕쌕거리긴 하네요. 네. 입원하고 나서 엄청 많이 좋아졌죠? 네. 아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네. 의사를 만나는 일이 가장 큰 고비. 토요일날 아침 새벽부터 숨이 점점 많이 가빠졌어요. 집 근처 소아과에 가니까 소아과 원장님이 천식인 것 같다고 최대한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필 마침 그날따라 소아과 원장님, 소아과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응급실에요. 그래서 다시 또 이쪽으로 최대한 빨리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몰리면서 2차 병원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아동병원의 진료량이 18%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24%까지 올라갔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으로 지금 환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폐렴 환자를 전원을 했는데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맹장염을 여기서 진단을 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응급실 차원에서 환자를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지금은 2.5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